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단위 얘기한다고요? 예, 단위 뭐 왜 단위? 예, 그죠. 예, 우리가 단위는 너무 익숙한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능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예. 수능 끝나고 입시하고 해서 이 학생 특히 공대 지나간 학생들이 딱 지나가고 나면 제일 처음에 단위 환산 때문에 예.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단위 환산. 네, 우리가 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미터, 킬로그램, 초 예.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갑자기 네. 대학에 가면 피트 얘기 나오고 인치, 파운드 뭐 이런 단위가 나오면서 예.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 않습니까? 음. 단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단위들이 또 숫자가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수점이 뒤에 되게 많이 붙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특히 공학, 과학 이 영역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도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단위 환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할 때 이 단위를 정의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 그렇게 입시 때까지 미터, 뭐 킬로미터, 킬로그램,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물리에서 엄청나게 근데 많이 대학 했죠. 가가지고 또 단위를 갑자기 바꾼다. 예. 아 진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변에 공대생들 특히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 되면 되게 힘들어 많이 하는데 네네. 물어보시면 아마 다들 짜증난다고 얘기 많이 할 네.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터, 킬로그램 이런 것들을 쓰는데 우리가 과학이 되게 발달한 나라, 공학이 발달한 나라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은 여전히 인치, 피트, 그렇죠. 야드 뭐 이런 그리고 무게는 파운드 이런 거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 때 이게 단위 환산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위를 잘못 적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값들이 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숫자 바꾸는 건데 뭐가 어려워. 그리고 요새 우리 폰에도 단위 환산기 네, 다 네,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이게 뭐 공부하다 문제 틀리는 건 괜찮은데 예. 실제로 사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99년도에 네. 그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다가 기후 궤도선을 쏘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궤도선이 화성까지 잘 갔습니다. 예, 예. 가다가 이제 궤도선이면 화성의 궤도 주변을 돌아야 되는데 궤도에 안착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통신이 두절되고 아이고. 조금 있다가 추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도 잘 아는 로키트 마틴이라는 로키드 마틴. 우리 전투기 만드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개발을 했거든요. 얘네들이 개발할 때 이 속도 그 무게 단위를 예. 그 무게하고 이 단위를 파운드를 쓴 겁니다. 파운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도나 힘을 계산하려면 무게가 중요한데 네네. 그걸 파운드를 쓴 건데 나사는 킬로그램을 썼던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추락을 해버렸는데 이때 생긴 손실이 뭐 3억 2,76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지금도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정도. 99년도면 이거 더 엄청난 거죠. 돈이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이제 사람은 안 다쳐. 그래서 네. 뭐 돈만 손실이 있던 거고요. 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김리 글라이더 사건이라는 게 예, 있는데 예. 이건 83년도입니다. 김리 글라이더 네. 사건. 그 에어 캐나다 그 캐나다의 항공사인데요. 예, 거기서 예. 이제 보잉 767기가 잘 가다가 연료가 부족해서 예, 예.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게 정비사가 이 프랑스 그 캐나다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그 숫자를만 보고 연료를 채웠는데 파운드 단위로 채운 거죠. 킬로그램 단위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캐나다가 이제 그 킬로그램을 씁니다. 예, 예. 이때가 변화하던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기장이 캐나다 지리를 잘 알아서 캐나다에 있는 김미라는 그 군사공항에다가 예, 예. 글라이더 방식으로 연료 없이 글라이더 방식으로 겨우 착륙해서 다 살았다 와. 하는 이런 사건. 진짜 좀 무시무시하네요.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킬로그램 쓰고 예. 뭐 미국만 지금 뭐 야드며 뭐 파운드며 뭐 이런 그죠. 거 쓰는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의 킬로 쓰지 않나요? 킬로. 예, 맞습니다. 지금은 뭐 그 미국 그다음 라이베리아, 미얀마를 빼고는 다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원래 이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척
리, 예. 그죠? 뭐 돈, 네. 뭐 네, 말, 뭐 이런 거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라마다 이런 게 다르니까 국제 교역이라든지 실제로 사람 간의 거래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점 더 복잡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 세계의 단위를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그게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추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시스템 오브 유닛이라고 해서 국제 단위계 우리 미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불어로는 르 시스템 인터내셔널 드 유닛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프랑스어로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프랑스에서 이걸 왜 언제 시작했냐면 그 프랑스 대혁명 시기 1790년경에 이게 혼돈의 시기에서 단위라도 정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주장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명칭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계를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위나 과학적으로 필요한 단위인데요. 질량에 대한 부분은 킬로그램으로 쓰자. 그다음에 길이에 대한 것들은 미터로 쓰자. 시간은 뭐 늘상 다 똑같으니까 초로 쓰자. 전류는 암페어. 그다음 온도는 켈빈 온도란 절대 온도로 쓰자. 물질량은 몰이라는 단위를 쓰고 광도는 칸델라라고 쓰자.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7가지 기본 단위를 여러 개 섞으면 유도 단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 하면은 길이가 3번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터 삼성으로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초당 거리니까 그 초당 미터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전히 SI 유닛 이 유닛을 안 쓰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원래 영국이 그 프랑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도 굉장히 늦게 SI 유닛을 받았어요. 근데 영국은 정작 바꿨는데 미국은 왜 그러죠? 영국은 바꿨는데 영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은 영국이 독립했잖아요. 전쟁까지 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심지어 미국은 또 음모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SI 단위계를 악마의 단위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기존의 간섭하고의 그런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원래 제일 처음에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이 미터법 안 쓰면 벌금을 10프랑씩 매겼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가표준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형을 이렇게 SI 유닛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뭐 고기 같은 것도 뭐 그람이나 킬로그램으로 얘기 안 하고 한근, 두근 얘기하고 저도 항상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는데 그 다음에 제곱미터로 얘기 안 하고 몇 평 이렇게 3.3 제곱미터인데 도대체가 3.3 제곱미터 그러면 감이 안 와요. 근데 한 평 그럼 요만큼 딱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이제 이 단위를 써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해야 될 만큼 아까 뭐 엄청난 손실도 있었고 사람 죽을 뻔한 일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단위 통일해서 쓰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해서 그대로 쓰면 딱 좋은데 근데 이 단위를 정할 때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위 자체, 기준 단위 자체가 조금씩 많이 변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절대 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마다 우리가 그 척이나 이런 그 척간법에서는 길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뼘의 길이로 정의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한 뼘은 같은데 나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갖다가 정의하는 기술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러한 단위의 정의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물리상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위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초는 뭘까요? 1초는 생각을 안 우리가 해봤네. 그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24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60분을 60초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가 도는 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구의 자전 속도는 매일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러니 24시간이라는 기준 자체가 들쭉날쭉하는 거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는 하루의 자전 속도를 해서 뭐 했다가
그다음에 1년 동안 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 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슘 그 원자가 진동하는 진동수를 쓰는 원자시계가 발명이 돼서 원자시계. 예, 예. 원자시계 기준으로 1초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1초가 몇십 년에 한 번씩 1초씩 차이가 납니다. 아, 몇십 년에 한 예, 번씩. 그래서 1초를 넣고 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윤초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윤초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초. 하루에 윤년도 아니고 예, 윤초. 몇 년에 1초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사람 사는 건 1초 달라져봐야 크게 이상이 네, 없는데 네. 우리가 전자기기라든지 그렇지. 통신 네. 뭐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 달에 국제 도량행총회라는 데서 이제 윤초 없애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뒷감당. 근데 이게 20년에 1초 정도 달라지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0년을 기준으로 아마 4초 정도 달라지는데 크게 문제가 있냐. 네. 그래서 윤초를 없애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뭐 네, 몇 초나 뭐. 달라지겠냐. 뭐 이런 그런 얘기네요. 그죠? 예.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1초가 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럼 이제 킬로그램은 또 뭐 어떻게 기준이 정해지는지 예, 킬로그램은 우리가 학교 때도 많이 배웠는데요. 예, 예. 물 1리터가 4도씨에서 가지는 질량을 1kg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물도 이게 순수한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물 속에 삼중수소도 있고요. 예. 이게 또 그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압력의 영향을 계산을 하려면 다시 질량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순환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플랑크 상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플랑크 상수요? 네, 그 정리를 합니다. 뭐 이 과학 상수라서 이거 설명하면 왜 공대생들이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겠네요. 지금 확 막 이렇게 집중력이 확 떨어졌어요. 아우, 머리 아파. 거기다가 이 또 예. 무게 아까 이제 무게 얘기 나왔으니까 파운드 예,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파운드를 그 공대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예, 예. 우리가 킬로그램은 K, G 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운드의 약어는 LB입니다. LB. 파운드하고 LB 전혀 상관없는데 네. 예, 왜 이게 고대 LB 로? 로마에서 무게 단위로 리브라 폰도라는 단위를 썼답니다. 아이고. 거기에서 리브라에서 LB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더 헷갈리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예. 파운드 얘기 잠깐 해서 좀 재밌는 얘기 드리면 파운드 케이크 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파운드 이 케이크, 예, 예. 영국 음식이거든요. 네. 예. 파운드 케이크 왜 파운드 케이크냐? 파운드 케이크 주재료가 버터, 설탕, 계란, 밀가루인데 각각 이거를 각각 1파운드씩 넣으면 예. 파운드 케이크 된다. 아,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예요? 무조건 어. 1파운드씩만 넣으면 된다. 저도 옛날에 우리 집 제과점했는데 몰랐어요. 예. 아, 파운드 케이크 뭐 맛있게 보이세요? 이게 선물하기 좋아요. 이렇게 그죠. 얘기했는데 그게 왜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그래서 파운드라. 와, 그렇구나. 1m 기준 알려주시죠. 예, 1m는 이거 1m는 뭘로 하냐? 되게 다들 헷갈려 했는데 예. 지구의 둘레를 4천만 분의 1로 정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지구 둘레를 재려니까 멀잖아요. 길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에베레스트가 있는 데는 조금 더 길 거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오선 북극에서 그 적도까지의 길이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거를 1000만 분의 1로 나눈 게 1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위치마다 뭐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고도가 다 SI 다르고. 예. 유니트가 프랑스잖아요. 예. 그래서 파리를 기점으로 해서 음. 자오선의 길이를 쟀는데 이것도 나중에 재니까 또 실제로 틀렸답니다. 안 맞는군요, 또. 그래서 지금은 그 우리 그 광속에서 이제 크립톤 원자가 이제 나오는 그 빛의 파장으로 정해가지고 예. 이제 광속이 일정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경로의 길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아, 있습니다. 크립톤 원자 나오네요. 예. 슈퍼맨에서. 예. 이 슈퍼맨이 이것만 보면 막 크립톤은 이렇게 힘이 빠지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아, 짧게 어. 온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온도 우리 섭씨 온도 많이 쓰시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섭씨 온도는 0도 물이 어는 점을 0도 예, 그리고 예. 끓는 점을 100도에서 네. 100등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섭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셀시우스를 한자로 쓰면 섭먹이죠. 아, 셀시. 아, 뒤에 김씨가 있는- 만들었으면 김씨가 될 뻔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섭씨. 그 사람이 만든 게요. 하시는 아, 파레나이트가 만든 네. 거예요. 아, 그랬군요. 셀시우스가 만들어서 섭씨구나. 네. 아, 오늘 설명 들은 거는 한 번쯤 서먹기 진짜 좋은 아는 야, 파운드 척하기 케이크 왜 좋은. 파운드 케이크인 줄 알아? 예, 이렇게. 다시 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산업광역시는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응원하려고 열심히 또 준비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